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한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딱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분들이 예비 고1 어머니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서 딱 두 가지만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비 고1 수학 학습 방향이에요. 학습 방향. 그러니까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3 수업도 했어가지고 이제 고3의 이제 수능을 통해서 2021학년도 수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예비 고1 수학을 이제 학습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면 겨울 방학 때, 그죠? 겨울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겨울 방학 예비 고1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수학 학습 방향이에요, 그죠? 수학 학습 방향. 그러니까 이번에 2021학년도죠? 2021학년도 수능이죠. 그랬을 때 이제 수능을 보면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1학년 자 가형.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킬러 문항들이라고 하죠. 킬러 문항. 킬러 문항.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킬러 문항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뭐 정답률이 예전에는 거의 뭐 몇 프로, 뭐 한 자릿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문제가 가끔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준킬러라고 하죠. 준킬러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수학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이제 얼만큼 수학을 더 열심히 했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어차피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떤 몇 가지 이제 정답률과 이제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얘도 저는 뭐 인터넷에서 좀 찾아본 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변별력 있는 문항이라고 하죠. 변별력 문항. 이제 그거를 그 정답률별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번하고, 그러니까 28번, 29번, 30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문항이 21번인데 21, 29, 30을 가지고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이제 근데 그게 21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비교로 또 알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정답률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뭐 가장 작은 정답률, 가장 적은 정답률을 가졌던 게 30번으로 11%가 되고요. 그죠? 11%.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29번이 이제 22%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체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 정도만 맞췄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28번으로 34%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킬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뭐 어렵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거의 한 자릿수 혹은 뭐 1% 이제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간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얘는 못 맞출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20번 같은 경우는 38%의 정답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38%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객관식이거든요, 20번 문제가. 근데 객관식이면 기본적으로 20%는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찍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이제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뭐 비교를 해보자면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률은 얘는 47%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간 어떤 기본적인 문제 배열, 그거랑 좀 약간 다른 그런 식의 어떤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킬러 문제보다는 뭐냐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요하는 문제들 혹은 계산을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 나와서 좀 변별력 있는 문항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1등급은 92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도 어렵지만 이제 점수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죠. 물론 이제 이번 올해부터는 또 이제 다시 이제 그 대학 입시가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2021학년도 가지고는 이제 이 정도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1 나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킬러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가형보다 오히려 더 훨씬 전반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쉽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얘를 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물론 이게 저는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보면 대충 한 1시간에서 1시간은 10분 사이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나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 문제 푸니까 다 풀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하면 뭐 다른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또 얘를 보면 뭐 등급 컷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등급 컷이 높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뭐 가형 같은 경우는 1등 컷이 92점이라고 보면 나형의 1등급은 예상하기로는 88점으로 돼 있거든요. 88점. 그러니까 88점 정도로 1등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이제 나형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문제가 그렇게 쉬웠지만 그러니까 컷이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그럼 좀 심하니까 약간 이제 여기서 뭐냐면 코로나의 특수성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좀 약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어떤 학기 구조를 가졌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학교 가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통 이제 재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이 공부를 할 수 없는 뭐 할 수 없다기보다 잘 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불균형이 되게 심화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쉬운 시험이 나와도 결국은 이제 약간 컷이 낮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좀 약간 변별력 문항이라는 걸 좀 해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통 굳이 말하자면 20번하고 29번하고 30번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21번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을 살폈을 때, 자, 20번 같은 경우는 23%가 이제 정답률이 됐고요. 29번은 26%였고요. 30번이 8%였어요. 근데 또 비교해보자면 21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정답률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시간을 쓰는 경우나 이제 그런 뭐 다른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꽤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게 나오는 기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 없이 이제 아마 그냥 보통 2학년에 내신 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빡세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이제 내년 수능부터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022년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수원 수투가 이제 공통으로 22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으로 이제 미적분, 그다음에 이제 기하, 그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8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는 이제 20, 21, 29, 30번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수능이 나오는 기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준킬러 문항들이 많아지고 킬러 문항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기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개념을 얼만큼 탄탄히 다졌는가.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확실히 알 때까지 이제 이걸 받는가 이걸 얼만큼 잘 다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다졌는가 이렇게 이게 중요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결국은 고1이잖아요. 내신 예비 고1이기 때문에 내신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수능과 내신을 다 읽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나는 이제 수능만 이제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내신은 어쨌든 잘 받아야지 이제 뭐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그죠? 내신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난이도를 기준으로 좀 볼게요. 내신 난이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얘는 상대적으로 내신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진 학교가 있을 거고 내신 난이도가 낮다고 알려진 학교가 있을 거예요. 뭐 구암이라든가 이제 뭐 문영여고라든가 굉장히 보면 내신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을 봤을 때 내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이제 1학년보다는 2학년 이상 넘어갔을 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험 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를 변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봤을 때 내신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 그런 대로 좀 내신 난이도가 높다 혹은 어렵다라고 이제 뭐 알려져 있는 학교들은 내신 공부가 그냥 수능 공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학습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꼭 내신만 준비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교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출 교재를 반드시 쓰거든요.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교재를 반드시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내신이랑 수능을 달리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같이 가는 거죠. 내신을 잘했을 때 수능도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난이도가 좀 낮은 학교인 경우 있죠.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만 한다, 내신 정도 난이도만 맞춰서 준비하면 약간 수능을 봤을 때 한 1년 더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공부는 좀 어렵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공부는 어렵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약간 이제 쉬운 문제를 풀 때, 물론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만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약간 단단하게 해둬야 이제 뭐 요 정도, 뭐 크게 말고 이제 이 정도 학교 정도 약간 준비하듯이 이제 준비를 해주면 크게 무리 없이 이제 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보면 중학교 때 시험과 고등학교 때 시험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 공부량이 한 요 정도가 된다면 이제 제가 혹시 틀리면 안 되니까, 물론 이 한자를 알고 있긴 한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의 공부량은 진짜 거의 한 이만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제 어떤 교과서를 봤을 때 이제 계산 문제만 가지고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은 더 이제 뭐 A, B, C라든가 이제 그런 성적을 내는 분포들이 좀 약간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예전에 중학교 때 수학을 잘했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도 가르치고 2학년도 가르치고 1학년도 가르치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다 보면 다 똑같은 말이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좀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뭐 중학교 때는 웬만큼씩들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등급으로 갈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많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식으로 뭔가 그냥 무조건 계산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문제들에 나오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생각해서 약간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방법론적으로 좀 달라진다, 접근법으로 좀 약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많이 어렵지 않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이 준킬러 문항의 비중이 좀 높아지겠죠. 그럼 그런 개수가 많아지면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시간을 많이 쓰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는 결국은 강조하는 건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얼만큼 탄탄하게 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한 문제를 다뤄도 좀 빨리 적응하는 친구들이 있고, 뭐 그게 아닌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도 개념이고 두 번째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사실 또 개념이라고 보면 이제 또 중학교 공부에 또 약간 굉장히 적응하신 친구를 보면 이제 개념 원리 같은 책을 그냥 그 개념에 나와 있는 그 공식만 열심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개념 공부라는 건 약간 이제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한테 이제 설명할 때 굉장히 이제 공부가 잘 되거든요, 개념 공부가. 왜냐면 설명을 할 때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뭐 예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나 약간 이제 뭔가 좀 개념을 설명할 때 논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또 저는 또 공부를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저도 약간 수학 실력 좀 느는 것 같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제 좀 이해도 잘하고 졸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남한테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개념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개념 정리해서 손글씨 프린트라는 걸 주거든요. 이제 그거면 뭐냐면 제가 수업하는 내용 거의 그대로로 이제 흐름을 가지고 써서 아이들한테 줘서 이제 그걸 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로 실제로 약간 개념을 공부할 때 자기가 어떻게 설명을 할지, 설명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보게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막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 뭐 호치키스로 찍어서 주고 좀 약간 두껍게 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어디 뭐 라면 받침으로 쓰고 있다가 근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때 가끔씩 이제 찾아보더라고요. 백과사전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논리적 흐름으로 이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 확실한 개념 공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개념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개념 공부가 됐고 안 됐고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 방향을 잡을지 이제 약간 아시게 될 것 같고요.